네, 지난 주말이었죠. 8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8월에 미국 실업률이 3.5%에서 3.7%로 상승한 것을 두고 파월 의장과 연준이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혹시나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로 3대 지수가 장 후반에 급격하게 흘러내렸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긴급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전선에서 다시 온 것을 축하드리기 전에 네. 전 국민분들이 태풍 피해로 그렇죠. 굉장히 어려움인데요. 피해가 좀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축하 인사보다도 급해가지고 나중에 축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8월 고용 통계를 놓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증시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네, 시청자분이 주말에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고용 통계가 골디락스라 하는데 왜 주가는 떨어졌는지, 일반적으로 골디락스에 대해서 선입견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는 상당히 궁금해하고요. 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환율은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에는 그렇게 변동이 없는데요. 일단은 왜 이렇게 궁금해하냐면 실업률이 전월에 3월에 7월에 3.5%에서 3.7%로 아주 이렇게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죠. 실업률에서 0.2%포인트는 굉장히 한 달 사이에 빨리 올라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7개월 동안 미국의 실업률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페드가 추정하는 완전 고용 수준이 3.5%거든요. 그래서 7월 달까지는 3.5에서 3.7%, 3.6% 정도로 해서 완전 고용 수준인데요. 여기서 이탈됐습니다. 이 점이 이제 경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일종의 그레이 에어리아 아닌가, 회색 지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일단은 8월 실업률이 3.7% 올라가는 것은 지금의 페드의 통화 정책이 물가에 많이 치중돼 있기 때문에 고용은 뒷전에 물러가 있기 때문에 일단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적다. 근데 왜 미국의 증시는 떨어졌을까? 많은 사람들은 골디락스로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는 왜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페드라든가 바이든 정부가 경기가 여러 가지 체 논쟁 속에 최후 보루를 생각했던 것이 바로 고용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흔들거리니까 결과적으로 또 고용 지표는 대표적으로 경기 후행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흔들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낳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미국의 증시가 물론 푸틴이 가스가 잠갔다 이런 얘기가 거둬도 미국의 본질적으로 보면 시장 내부에서 그런 쪽에 판단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청자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네.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8일에 사실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증언이 있는데요. 여기서 잭슨 미팅 발언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매파반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느냐, 아니면 고용지표의 실업률 문제가 상승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현 캐스터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미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민간 소비가 72%를 차지하는 상태에서 이 소비 심리가 사실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9월 FOMC 회의 결과가 결정되지 않겠냐 해서 시청자 여러분도 이달 중에 이번 주 중에 8일에 있는 파월 의장의 사실 발언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 전환했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먼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8월 실업률이 상승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파월 연준 의장도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국내 주말에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면 골디락스다 이렇게 하지만 미국의 현지에서 줌 통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다른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왜일까 하는 것을 잠시 경기라든가 실업률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경제는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1.6이고
2분기에 마이너스 0.9%인데요. 이게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2분기 확정치가 대체로 보면 마이너스 1%로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뒤늦게 이렇게 미국의 그 GDP 통계를 보면 항상 중앙부터 먼저 포착하고 지방부터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그 경기가 어려울 때는 보통 있는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이 경기가 안 좋고 도심이보다도 지방이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통계 지표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가면서 이 성장률이 지금 떨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마이너스 0.9에서 마이너스 1%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예상이 2분기 확정치에 이렇게 발표를 앞두고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 그 경기는 NBER, 즉 전미경제연구소의 판단을 보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이다, 선언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 이론상 보면 경제 성장률이 이거 떨어지면 실업률이 올라간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기 나왔습니다는 자풀 다운타운, 자풀 리세션 상태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실업률은 이렇게 저렇게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미국의 경기 침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유일하게 고용의 호조를 들어서 사실 그 경기 침체에 반박이 이렇게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그 주말에 발표됐던 이런 그 고용 지표를 보면 일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예상보다 이렇게 높게 났다는 것은 고용 시장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하는 그 고용 시장 이렇게 해서 골드락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미국의 정책 당국자들은 상당 부분 이렇게 곤혹스러운 그 환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뒤늦게 미국의 그 증시에 반영하면서 미국의 그 금요일에 일정 그래프를 보면 이 고용 지표는 초반에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그런 것이 이렇게 반영되면서 나중에 그 미국의 주가가 장중에서 떨어지게 됐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증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6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도 분명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증시적인 측면은 미국에서 보면 미국의 국민들의 재산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보다도 이 주식 부분이 소나기에 드는 소득, 지금 소비와 관련돼 있는 이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모습을 보면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페드 의장의 매파 발언이 있을 때에는 보통 미국이 주가가 오히려 안 떨어지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신흥국에서 버터프라이 이펙트, 그다음에 리필 이펙트, 소위 나비 효과와 잔물갈 효과 되면서 자금이 이렇게 미국 증시를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증시가 강한 매파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과거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한번 금요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이렇게 보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주가는 올랐습니다. 러시아 주가는 아마 잭슨 미팅 발언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루만 빼고 다 올라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이라든가 하는 뉴브릭스 국가들도 주가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그 미국의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을 동시적인 측면에서 보는 미국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거든요. 아무리 미국의 국민들의 인플레를 잡겠다 이렇게 해서 선의 의도를 갖고 있지만 당장 보이는 게 내 손에 주가가 떨어지고 또 최근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집값의 주택시장에 한번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는 미국 국민들은 확실히 인플레라든가 그다음에 20년 동안의 저금리가 깨지면서 미국의 그 주택시장의 소유 방식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소위 소유는 좀 줄어들고 임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뉴욕의 임대료는 아주 높거든요. 근데 집값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사실 그 빈집이 시가 공포가 우려되는 게 한 1,000만 채가 넘고 있거든요. 한국도 이제 그런 상황을 각대해서 지금 한국의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서 이런 아파트 시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주가가 아무리 인플레를 잡겠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바이든 정부는 8월 실업률이 상승한 것을 두고 오히려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사실 이준용 태조죠. 왜냐하면 7월 달까지는 경기가 성장률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실업자 개념을 이렇게 산출 개념을 다시 영국 PD랑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실업률 개념은 분모는 경제활동이고 분자는 실업자 중에서 자발적 실업자만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7월 달까지는 이 자발적 실업자 부분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이든 정부라든가 앨런 의장이라든가 파월 의장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발적 실업해서 우리가 비자발적 실업자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수치가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실업률이 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자, 경기가 좋으니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아직 일자리를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업률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 달 간격에 자발적 실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아주 낮을 때,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좋을 때는 사실 이 문제에 언급하지 않다가 이번에 느닷없이 실업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의해서 경기에 문제가 없으니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직 많은데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이중적 태도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가라든가 미국의 학계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이 자, 한 달 전에 이랬는데 한 달 후에는 이렇게 된다. 결국 통계 조작이라는 것은 통계 수치 조작도 있지만 해석도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의미를 보내는 것도 통계 조작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월가의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골디락스 하는데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는 이거는 결국 실업률 상승하는 부분은 첫 달에 지난 7개월에 완전 공익에서 첫 달에 실업률이 올라가지만 실업률이 경기 후행 지표를 감안해 볼 때에는 사실 1, 2분기의 성장률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인 반응의 첫 신호가 아니냐, 첫 시그널이 아니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곤혹스럽고 주가의 부분에서도 골디락스 평가와 함께 주가가 떨어진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나왔던 8월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뜯어보자면 미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전체적인 실업률은 7월에 3.5에서 3.7% 올랐지만 요거를 미국 양극화 K자 구조가 심하기 때문에 요거를 그 원문을 이용해서 있는 사람들의 실업률과 없는 사람들의 실업률을 나눠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전체적인 실업률은 평균가 함정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전문직이라든가 있는 사람들의 실업률은 지금 2%대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게는 흑인족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실업률은 4%대입니다. 이게 평균값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가운데 오히려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고용 사정은 더 악화되는 측면이 미 국민들의 바이든 정부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실업률 고용통계와 함께 임금 상승률을 발표했습니다. 임금 상승률 5.2%입니다. 그러다 본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 8.5% 7월 수치 이제 13일에 8월 숫자가 나옵니다는 7월 수치가 8.5% 대비한다면 실질 임금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취약계층 유색인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월스트리트저널이 팬데믹 상황보다도 많은 사람들은 팬데믹보다 지금 좀 이렇게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팬데믹 상황보다도 소비 심리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바로 이런 근거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미 국민들이 사실 그 고통지수 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할 때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가운데 자 있는 사람들은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뭐 돈 있는 사람이야 자기 손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더 올라간 분. 자, 한국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명품 소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샤넬이든가 명품업체는 지금도 줄 서서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사실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에 있어 보면 본인들이 샤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자기의 사치적인 소비 의욕을 충족시키는 이런 두젠베리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있는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크게 고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장 되게 취약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실업률 부분은 미저리 인덱스의 또 하나의 산출 항목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같은 경우는 지금 실업률이 2%고 없는 사람들의 실업률은 4% 이상이니까 미저리 인덱스 고통지수를 본뇌하면 사실은 지금은 양극화가 심해서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취약한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신문에서는 지금 당장 선거가 치러지면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이긴다.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의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그러냐. 중간선거 2개월 앞두고 있어서는 미국의 같은 경우는 밑에 사람들이 지금 많은 계층이거든요. 또 밑에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의 지지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향후 한 2개월 정도 사이에 미국의 정책이 확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다. 그런 것이 증시 양반과 관련해서 또 달러 가치 양반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앞서서 통계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의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워싱턴 정가에서도 좀 꼬투리를 잡는 모습이죠. 네, 상당히 이 부분은 왈가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한국의 국회에서 여러 가지 왈가불가가 굉장히 주말에도 심했었는데요. 네. 워싱턴은 더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한국은 권력 다툼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는 미국은 경제 해설 같은 이런 건설적으로 서로 왈가불가한 것도 다른 점이다.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통계 같은 건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집권당이 통계적 적이 없어야 미국 국민들이 올바른 경기 판단을 한다는 측면에 의회 견제력에서 왈가불가했다는 측면에서 권력 다툼을 하는 우리 국회의원분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왈가불가하는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좀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해묵은 통계 방식이다 해서 이렇게 높은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미국의 학계에서는 다르다. 서머스쿨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의 인플레 통계 방식을 1980년대 물가가 높았을 때에 이렇게 방식과 적용하면은 오히려 40년 만에 최고치가 아니라 사상 최고치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이런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성장률 문제도 미국은 전통적으로 보면 1분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에서 2분기에 마이너스 0.9로 빠지면 이건 경기 침체입니다. 그동안 또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이렇게 빠지니까 바이든 정부 부족하니까 NBR의 경기 통계 방식은 잘못됐다. 다른 종합적 지표를 봐야 된다. 느닷없이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동안 미국의 전통적인 관행이 NBR에서 전미경제원에서 2분기 연속 성장률 둔화로 경기 판단하고 모든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까지 성장률이 좋을 때는 만재가 없다가 이번에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 통계 방식이 잘못됐다. NBR의 단기 때 계속 하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한번 고용 통계를 보겠습니다. 자, 고용은 뭐 3.5, 3.6, 3.7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양극화 있을 때는 그렇게 피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계층들은 지표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고용 통계가 아이고 뭐 3.5에서 3.7% 올라간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데 앞서 양극화 구조를 이렇게 제가 세게 얘기했던 것은 밑에 사람들은 다르다. 체감적인 고용 지표는 지금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많이 얘기는 프레임에 갇혔느냐, 프레임 이펙트를 중시하느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이런 것이 미국의 학계에 논란이 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미국의 후행 지표인 고용 지표와 함께 13일에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상당 부분 미국의 경제 해석에 대해서 지금 골드락스 나오지만 확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앞으로 13일 정도까지 나오는 그때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레이밍 효과. 이 시점에서 경제 공부 한 가지 하고 가도록 하죠. 이 시간 정말 오랜만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이런 프레이밍 효과를 무시하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전 앵커가 잠시 이렇게 나가서 그렇지 우리가 경제 공부는 계속 해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프레임 이펙트라든가 프레임에 갇혔다는 것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프레임이라는 것은 경제 지표에만 의존한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의존을 지금 갖고 있죠. 근데 프레이밍 효과는 뭐냐면 경제 지표와 관계없이 미국 국민들의 체감적인 경기 상황을 얘기한다. 오늘 방송 내내서 지표와 달리 미 국민들의 경기 침체, 경기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를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경기 판단에 대해서 지표만 의존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자꾸 이게 지연시키고 낙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급기야는 이 루비니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이 위기에서 오면 SF 복합위기에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SF 복합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주말에 이제 이 문제가 나왔죠. SF 복합위기라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한국의 입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적다 하는 것이 5월까지 시각이었습니다는 한국은행의 모 가장과 학자 간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닥친다 하는 측면이 불과 3개월 정도 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까 위안화 약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자 내일 정도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을 올리는 이런 측면이 중국의 국채 매각을 통해서 한국의 원달러 환율을 올리는 그래서 한국을 옥죄게 나서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월시절에서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취약국이 남아공과 그다음에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부분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선 수입물가 안정이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수출이 안 돼서 굉장히 미국 경기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파월이당이라든가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강달러 이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강달러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강달러는 서지 않고 보호주의를 성행하는 국가입니다. 서주는 집권당입니다. 예. 그리고 공화당은 오히려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 입장을 취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볼 때에는 중국이 미중 간의 마찰, 취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미국의 국채를 빠르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매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시중금리를 오르고 미국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달러가 강세가 이렇게 되면 미국도 수출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좀 어렵게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미국이 사실 통제력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채무가 그렇게 많이 하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부도 상태의 디폴트를 이렇게 조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하는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과다하게 올라가는 측면을 내일 이렇게 국채 매각과 관련된 전쟁과 관련해서 환율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외환위기의 Financial Crisis 문제거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S, Financial Crisis의 F 해서 SF 복합위기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실업률이 3.5%에서 3.7%로 우선 올라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9월 FOMC에서 연준이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영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잭슨 미팅 발언 이후에 파월의 금리가 1%포인트 100bp까지 얘기하는 시각이 있었죠. 네.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는 미국의 경기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100bp 가능성은 적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실업률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3.5에서 3.7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FS의 영향력은 적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13일의 발표에는 소비자 물가에 좌우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가장 매파를 산정한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는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3회에 걸쳐서 FOMC 회의가 남아 있는데요. 이 과정을 이란과 인하로 나올 때는 0.75를 먼저 가져가고 0.5, 0.25로 가져가는 시각. 그다음에 이하는 0.5 가져가되 9월부터 950억 달러로 해서 소위 QT를 분담시키는 방안 이렇게 되는데요. 자, 8월에 고용지표가 실업률이 올라간 것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 자 0.5%의 인상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매파 발언 때는 1%포인트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0.75로 굳어지다가 네. 8월 실업률에 있어서는 이렇게 선물 시장 보면 0.5%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각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꾸 이게 월가에서 9월 FOMC 회의 관련해서 금리 인상폭이 자꾸 이렇게 둔화되는 측면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8월의 실업률에 대해서 골디락스다 해서 즐긴만한 위치는 아니다. 그래서 바이든이든가 그다음에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기 회복의 유일한 버팀목이 흔들린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록스러운 거고 그다음에 월가에서 보면 골디락스라는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그렇죠.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3일에 발표되는 인플레 지표를 이렇게 8월 인플레 지표를 주목하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죠. 8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골디락스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주가는 오히려 흘러내리고 9월 FOMC에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3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 주목해봐야 한다는 점으로 정리해보겠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